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번 영상은 얼마 전에 올렸던 2023년도 올해의 소프트웨어 탑10에 이어서 테크몽 선정 올해의 제품 탑10 영상이에요. 선정 제품 기준과 순서는 제품 자체가 얼마나 잘 나왔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실제로 얼마나 잘 쓰고 만족하고 있냐 요거에 높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순위는 매우 주관적이라는 걸 밝혀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생활용품부터 최신 IT 기기까지 올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제품 탑10 시작할게요. 10위는 노트북이라고도 불렸던 삼성에서 정말 이갈고 만들었던 노트북 갤럭시 북3 프로입니다. 사실 갤럭시 북4 프로도 이미 나왔고 저도 지금 이렇게 제 돈 주고 산 제품을 가지고 있긴 한데 요거는 사전 예약 제품 기준이고 정식 출시는 2024년도 1월이니까 올해 노트북은 이렇게 북3 프로를 뽑았습니다. 진짜 갤럭시 북3 프로는 제가 삼성 노트북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날이 올 줄이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무엇보다 진짜 가격 할인이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가지고 출시 당시에 진짜 난리가 났던 제품이에요. 이게 듣기로는 삼성에서도 이렇게까지 잘 팔릴 줄 몰랐다, 거의 예상치의 2배 넘게 팔렸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말 다 했죠. 그래서 매년 노트북 시장에서 삼성 갤럭시 북하고 LG 그램이 이렇게 맞붙고 있는데 2023년도 신학 시즌은 사실상 삼성의 승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진짜 갤럭시 북3 프로는 대단했어요. 이제 몇 달 있으면 올 2024년도 신학 시즌은 누가 승리자일지 둘 다 제 돈 주고 사가지고 비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노트북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대해 주시고요. 최근에 갤럭시 북4 프로가 사전 예약이 이렇게 들어갔던데 이게 할인율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구입하진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정식 출시할 때는 좀 더 할인도 많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LG 그램도 나오니까 노트북 구입 계획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위는 여행 필수품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고 유튜브 쇼츠로도 많은 분들이 보면서 되게 좋다고 말씀하셨던 도넛 멀티탭이에요. 보시다시피 이거 디자인은 이렇게 도넛 모양의 작고 귀여운 제품인데 이렇게 많은 코드를 꽂을 수 있다는 거는 지금 봐도 되게 신기하네요. 물론 이걸 국내에서만 쓸 거라면 뭐 이렇게 많이 꼽는 거 휴대용으로 필요한가 싶기도 하지만 해외여행 갈 때는 이만큼 공간 적게 차지하면서 효율적인 멀티탭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이러면 좀 안전이 걱정된다 하실 수도 있는데 안전장치도 퓨즈가 2개나 들어가 있고요. 예비 퓨즈까지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는 거 보면서 와, 신경 되게 많이 썼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따로 파우치도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나라에 따라서 변환 어댑터까지 이렇게 도넛 가운데 눌러가지고 뽑아서 변신 로봇처럼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다는 게 와, 진짜 이거 만든 사람은 천재인가 라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다만 최대 시연 전력이 1500W라 에어컨, 드라이기, 커피포트 같이 2000W급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요. 좁은 공간에 많은 기술력이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까 가성비 제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해외에서 한번 써보고 나서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올해의 제품 9위에 이 멀티탭을 올렸습니다. 8위는 제가 따로 영상을 안 올렸는데 올해 정말 너무 만족해 쓰고 있는 5,000원짜리 정리용품 SNC 트위스트 케이블 타이 세트예요. 이게 사실 딱히 뭐 전자제품이나 뭐 테크 제품은 아니라서 이번 영상에서 뺄까 싶긴 했는데 전자제품 사면 들어있는 대부분 케이블 정리할 때 너무 유용하고 이거 외에도 쓸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서 이렇게 한번 들고 와봤어요. 사실 이게 이름도 좀 직관적이지 않고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 전자제품 사면 들어있는 케이블에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철사로 된 케이블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자제품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정리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요 케이블만 따로 잘라가지고 파는 곳 없을까 싶었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길이가 어떤 거는 되게 길었으면 좋겠고 어떤 건 짧았으면 좋겠고 그거 매번 자르는 것도 일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철사를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뽑아가지고 여기 놓고 요렇게 잘라주기만 하면 바로 원하는 길이로 철사가 잘립니다. 그럼 이렇게 선 하나 정리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반으로 접고요, 또 반으로 접고요, 반으로 접은 다음에 이 부분을 요렇게 한번 둘러가지고 요렇게 조여주기만 하면 바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처음 사면은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도 다 쓰면 저 새로 또 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디 걸어 쓸 수 있게 이렇게 고리도 있다는 것도 신박하고요. 야, 무엇보다 이게 쿠팡에서 로켓 배송을 지원하는데 5,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싶을 정도로 정말 올해 가장 만족스러운 최고의 가성비 제품으로 전 이거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7위는 스마트띵스 스테이션을 이용한 IoT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렇게 스마트띵스 스테이션은 따로 영상도 찍었는데 저는 저희 집이나 사무실에 스마트띵스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온갖 자동화 시스템을 좀 걸어놨거든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전동 커튼이 열리고 형광등에 불이 켜지고 막 음악이 나오게 한다거나 사무실 입구에 도착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무실 도어락이 열리고 문을 열게 되면 형광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히터가 켜지고 뭐 음악이 나오게 하는 등 온갖 자동화의 핵심이 바로 이 스마트띵스 스테이션입니다. 이게 막 엄청 좋은 집에 달
필요 없고요. 일반 가정집도 똑똑한 스마트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사실 IoT 잘 모르시면 이런 스마트 스테이션과 같은 스마트 허브가 좀 낯선 제품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기에 무선 충전 기능을 넣고요. 버튼을 눌러서 뭐 스마트폰을 찾거나 IoT 기기에 원하는 기능을 넣는 등 저는 이 스마트 스테이션이 올해 IoT 대중화에 가장 힘을 쓴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6위는 올해 제가 써보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가성비 TV TCL의 C845입니다. 발음 조심해야지. C845. 보통 우리가 중국산 TV 하면은 뭐 싸지만 조금 느리기도 하고 화질도 안 좋고 AS가 안 좋다 뭐 이런 편견이 좀 있는데 이 제품은 이런 편견을 완전히 다 깨버린 진짜 엄청난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의 패널은 미니 LED가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미니 LED는 일반 TV보다 화질도 굉장히 좋은데 같은 성능의 국내 대기업 제품과 비교하게 되면 가격은 반값이고요. 그리고 이 TCL C845는 쿠팡 지수입이라 AS까지 쿠팡에 들어게 해주니까 진짜 올해의 가성비 TV 1위의 이 제품을 뽑아도 저는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니 LED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 블루밍 현상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이런 건 뭐 OLED의 버닝 현상이라든지 낮은 밝기, 뭐 마이크로 LED랑 비교하게 되면 가격이 거의 1억대니까 그런 거랑 비교하게 되면 뭐 이 제품의 블루밍 정도면은 뭐 귀엽네 할 정도로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제품을 좀 많이 만나보기 전에 중국산 TV나 좀 보급형 TV들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가졌었는데 와 이런 제품 계속 써보다 보니까 왜 삼성이랑 LG가 OLED랑 마이크로 LED 시장에 열중하고 있는지 바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의 가성비 TV로는 TCL C845를 1위 올해의 제품으로 따지면 올해의 제품 6위에 랭크를 시킬게요. 그리고 5위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스마트폰 얘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뽑은 거는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사실 올해 애플 신제품은 엄청 확 눈에 들어오는 제품이 별로 없었어요. 아이폰은 뭐 C타입 바뀐 거 외에는 크게 와닿을 만한 변화도 잘 없었고 아이패드나 맥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런데 갤럭시 S23 울트라는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카메라 성능이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게 확 체감이 되고 성능도 최적화가 진짜 잘 돼가지고 아이폰만 쓰는 저희 직원이 갤럭시로 가끔 이렇게 넘어갈까 잠깐 했다가 에이 다시 아이폰 갈래 이렇게 아이폰으로 돌아가곤 했었는데 지금 그 직원이 갤럭시 S23 울트라를 10개월 넘게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쓰면서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자체 기능도 뭐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기능을 이번에 진짜 제대로 맛을 보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아이폰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갤럭시 폴드가 메인이라 그 정도까지 S23 울트라가 좋나라는 걸 직접 체감하진 못하긴 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손떨림 보정만큼은 진짜 S23 울트라가 기가 막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걸 올해의 스마트폰 그리고 올해의 제품으로 올렸을 때는 5위에 올리게 되었어요. 지금부터는 태블릿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4위는 올해 최고의 가성비 국내 브랜드 태블릿 아이뮤즈 K10 플러스와 아이뮤즈 레볼루션 L11이에요. 일단 둘 다 할인받으면 10만원대 초반, 10만원대 후반 이렇게 10만원대 제품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영상 감상용이라면 K10 플러스를 LTE를 포함해가지고 약간의 필기를 하고 내비게이션을 쓰고 싶다면 레볼루션 L11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레볼루션 L11은 10만원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 제품이 가성비란 말을 붙이기에는 전혀 아쉬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래 사실 국산 브랜드 태블릿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많았는데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여태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K10 플러스랑 L11에 들어간 헬리오 G99 칩셋이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을 내는 게 가능하다고 싶을 정도로 가성비가 정말 만족스러운 칩셋이라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이 두 태블릿은 아이뮤즈가 잘한 게 아니라 이 헬리오 G99의 승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했는데요. 아이뮤즈가 제품 디자인을 가성비 태블릿 중에서는 거의 가장 잘 뽑는 수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L11 영상 올렸을 때 펜 옆에 있는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거는 왜 만들었냐 오히려 있어도 괜히 잘못 눌러주면 필기 안 되고 불편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아이뮤즈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펜을 수정해가지고 개선된 제품으로 다시 발송해 주시는 걸 보고 야 이 정도로 좋은 제품 만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 올해 국내 브랜드 가성비 태블릿으로 뽑아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4위에 랭크 시켰어요. 하지만 올해 진짜 핫했던 거는 중국산 태블릿이죠. 그래서 올해 제품 3위는 바로 중국산 태블릿인데요. 전 여기에 레노버 Y700 2세대랑 이거랑 함께 쓸 수 있는 게임패드를 뽑을게요. 사실 전작의 Y700 1세대도 8인치 게이밍 태블릿 중에서는 정말 괜찮은 편이긴 했는데 Y700 2세대는 무게도 훨씬 가벼워지고요. 그런데 성능은 안 떨어지고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진짜 괜찮은 제품이 됐어요. 특히 제가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랑 협업해가지고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 그때 해외 직구로 가격 할인도 진짜 많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같이 추천드렸던 게임패드까지 같이 구입하시면
하시면 이건 정말 게이밍 태블릿의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포트가 가로에도 하나가 있고 세로에도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유선 게임패드를 세로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했을 때 아니 게임패드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게이밍 태블릿이 있나 싶을 정도로 YH700 2세대는 게임패드랑 정말 잘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의 게이밍 태블릿 1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제품 3위에 이 제품을 랭크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 제품 2위도 저는 레노버 태블릿을 꼽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사이즈면서 말도 안 되는 스펙과 가격을 가지고 있는 이 샤오신 패드 프로 2022 속칭 용팡이라고 하는 이 제품을 전 올해의 제품 2위로 꼽았습니다. 요게요 20만원대 제품인데도 앞서 말씀드린 국내 브랜드 보급형 태블릿이랑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고성능 AP가 들어갔고요.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품질이 진짜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짜 가격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스피커 성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올해 최고의 가성비 태블릿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산 태블릿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세팅을 좀 해줘야 되고 여기에 들어간 OLED가 보급형 태블릿 치고는 좋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완전 고성능 OLED랑 비교했을 때는 좀 품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뽑기 운이 작용한다? 이런 건 좀 단점도 있긴 하지만 이 제품을 실제로 받으신 분들 중에서 디스플레이 문제가 없으시다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할인도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갔다는 걸 생각했을 때 진짜 이거는 올해 태블릿으로 뽑기에 손색이 전혀 없다. 올해 제품 전체 통틀어 1위를 할 뻔했는데 저는 딴 제품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요걸 2위에 랭크시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샤오신 패드 프로 2023년도 12.7 모델도 꽤 잘 만든 태블릿이긴 한데 화면 크기가 크니까 휴대성이 떨어지기도 해서 대중성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봤을 때 배터리 소모가 화면 크기나 배터리 용량 대비해서 조금 좀 부족한 편이기도 해서 올해 제품 리스트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뺐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올해의 제품 1위는 제 취미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메타 퀘스트 3예요. 저는 VR 기기를 메타 퀘스트 2 때부터 꽤나 재밌게 즐겨왔는데 이 퀘스트 3는요 전작보다 렌즈 성능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그리고 성능도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 인트로에 찍어놓은 이 부분을 보면서 저거 합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합성 아니에요.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실제 눈으로 보면 이거보다 화질이 훨씬 좋게 보입니다. 그냥 VR 전용으로 만든 제대로 된 VR 영상을 보시면 완전히 체감이 달라요. 물론 이제 VR 전용 영상이 아니라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이렇게 VR로 볼 수 있기도 해요. 최근에는 메가박스에서 아예 VR 콘서트도 열더라고요. 에스파 카리나가 나와가지고 진짜 얼굴 코앞까지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게 곧 일반 사용자도 유료로 받을 수 있게끔 풀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초는 애플에서도 비전 프로 같은 거 낼 예정이라고 하니까 확실히 VR 시장이 곧 1, 2년 사이에 굉장히 핫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 VR 기기의 메인은 뭐 영상이라기보다는 게임에 가깝긴 해요. 근데 VR 게임 몇 번 해보시면요 이제 일반 게임은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로 몰입도가 굉장히 높고 재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스가르드의 분노 2도 나왔고 뭐 어쌔신 크리드 이런 것도 VR로 나왔는데 그런 진짜 VR 대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VR 게임도 좀 해보시고 이런 걸로 좀 부족하게 되면 PC에 연결하게 되면 되게 고사양 PC 성능을 이용해가지고 VR을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다 해보시면 제가 왜 VR 기기를 올해 제품 1순위로 꼽았는지 공감을 하실 겁니다. 메타 퀘스트를 사고 나서는 이걸 한 날이 안 한 날보다 더 많을 정도로 저 메타 퀘스트를 굉장히 자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플레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올해의 제품 탑 10이었는데요. 이 리스트를 쭉 보셨으면 이 제품이 왜 안 들어갔어요? 저 제품 왜 안 들어갔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꼽은 리스트는 실제로 제가 사서 리뷰를 해보고 정말 많이 쓰면서 만족한 제품들로 꼽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품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올해는 삼성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대기업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뭔가를 공개하고 판매가 시작된 해가 아니라서 올해 제품들이 좀 매니악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내년에는 뭐 비전 프로도 나오고 뭐 갤럭시 링도 나오고 굉장히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올해보다 좀 더 기대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어느 게 정말 마음에 드셨나요? 그리고 제가 꼭 소개해드리지 않았더라도 올해 써본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 중에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나요? 의견 부탁드리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